내가 이 집구석에서 너희들 대신 애들 돌봐주는 식모더냐? 아니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범죄자더냐? 어머니가 내팽개친 홈캠 카메라가 거실 바닥을 쓸쓸히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화질을 자랑하던 카메라의 둥근 유리 렌즈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파란색 전원 표시등만 무엇이 억울한지 쉴 새 없이 깜빡거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시고 늘 고운 미소만 지으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손을 벌벌 떨며 안방에서 낡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평소 입으시던 낡고 보풀이 일어난 옷까지 몇 벌과 지난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접어준 카네이션 종이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감시하려고 그런 사악한 의도로 카메라를 설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남편 성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님의 옷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손을 모질게 뿌리쳤습니다. 비켜라. 내 늙은 몸 이끌고 무릎 아프고 관절 쑤셔가며 너희 집 애들 돌봐준 대가가 고작 감시 카메라였다니. 내 평생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앞으론 내 얼굴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이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버린 텅 빈 거실에서 바닥에 나뒹굴던 상처투성이 홈캠의 내부 메모리 파일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눈물겹고 감동적인 시어머니의 진짜 진심과 우리 아이들이 매일 카메라 앞에서 속삭였던 보석 같은 비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사연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그리고 홈캠 카메라 하나로 인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가 눈물과 감동의 대반전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하고 고단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올해 38배 워킹맘 혜경이고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 성우 역시 매일 쇄도하는 야근과 출장 업무에 시달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여운 두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6살 찬이와 9살 미니, 이 두 아이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부부의 하루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온 집안은 허둥지둥대는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이 먹을 아침밥을 대충 챙겨놓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화장을 하며 구두 주걱을 찾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성우 역시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넥타이를 메고 지옥철에 몸을 씻기 바빴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퇴근해 돌아오면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겨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곤히 잠든 천사 같은 얼굴만 보며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부부가 온전히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은 일요일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니가 학교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는데 칭찬 한마디 직접 못해줬네. 찬이는 오늘 유치원에서 새로 배운 노래가 있다는데 귀여운 목소리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가버렸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혜경과 성우는 가슴 미어지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눈물로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맞벌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은 친정어머니보다 더 정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빨래를 하셨으며 영양 가득한 저녁 식사까지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면서 정말 엉뚱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6살 찬이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레몬맛, 노란색 젤리를 제 검지손가락에 꾹 끼워주며 사랑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100만 원짜리 황금 보석 반지야. 내가 엄마 회사 갈 때 외롭지 말라고 비밀 마술을 걸어뒀어. 일하다가 배고프고 속상하면 쪽쪽 빨아먹어도 돼. 알았지? 그 귀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온몸을 짓누르던 하루의 피로가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9살 미니는 제법 듬직한 형처럼 굴며 바쁜 엄마 아빠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찬이 유치원 가방도 매일 챙겨주고 한글 공부도 다 가르쳐 줄게. 엄마는 우리 집의 씩씩한 대장님이니까 회사에서 힘내서 멋지게 일하고 와. 이 작고 천사 같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매 순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가슴에 꼭꼭 담아두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솔직한 본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동안에는 아이들이 거실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춤을 추고 어떤 엉뚱한 대화를 나누며 노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간절한 아쉬움과 욕심이 결국 우리 부부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예기치 못한 거대한 갈등의 소용돌이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동료인 김 과장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평소 가지고 있던 가벼운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님, 애들이 낮에 어린이집이랑 학교 다녀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머님이 애들 잘 돌봐주시는 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데 가끔은 애들이 커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씁쓸해요. 그러자 김 과장이 눈을 반짝이며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경 대리님, 요즘 맞벌이 부부들은 다 집에 카메라 하나씩 달아놓고 살아요. 스마트폰 앱만 켜면 회사 자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애들 노는 모습 다 볼 수 있고 음성으로 실시간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홈캠 설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며 크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모니터 한편에 작은 화면으로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미소와 재롱을 띄워놓고 매 순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날 밤 남편 성우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혹시 보시면 기분 나쁘거나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어머님이 하루 종일 계시는 공간이니까 미리 정중하게 상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남편 성우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지만 제 철없는 조급함과 욕심이 결국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상의하면 어머니 성격에 100% 손살에 치시면서 돈 아깝다고 달지 말라고 하실 게 뻔해. 사생활 감시받는다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주로 노는 공간인 거실 한 구석 텔레비전 옆에만 아주 작게 달아놓자. 어머니한텐 나중에 좋은 기회 봐서 말씀드리면 되잖아. 이건 어머니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 새끼들이 너무 보고 싶은 워킹맘의 작은 서글픔 때문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결국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스마트 회전형 홈캠 카메라를 주문해 거실 텔레비전 옆 모퉁이에 비밀스럽게 설치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스마트폰 앱으로 첫 로그인을 하던 그 순간 화면 가득 펼쳐진 우리 집 거실 풍경과 그 안에서 꼬물거리며 기어다니는 찬이와 미니의 사랑스러운 실시간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식사를 할 때도 틈틈이 폰을 켜며 아이들의 천사 같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철없는 비밀 설치는 불과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시어머니께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픈 무릎을 이끌고 거실 청소기를 돌리시다가 문득 텔레비전 수납장 옆에서 위아래 좌우로 쉴 새 없이 윙윙 소리를 내며 스스로 머리를 돌리는 낯선 검은색 물체를 발견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파란색 LED 불빛과 함께 작고 투명한 카메라 렌즈가 청소기를 밀고 있는 자신을 정면으로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장난감인 줄 알고 어리둥절해 하셨던 어머니는 이내 그것이 뉴스에서나 보던 실시간 감시 카메라, 즉 홈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가슴에 사정없이 들이닥친 배신감과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대했습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는 늙고 지친 몸으로 아들 며느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고 매일 관절마다 파스를 붙여가며 손주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돌보았는데 정작 며느리와 아들은 자신을 믿지 못해 몰래 감시 카메라까지 달아두고 퇴근 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엄청난 오해가 어머니의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너희들 대신 애들 돌봐주는 식모더냐? 아니면 애들 학대할까봐 하루 종일 꼼짝 못하게 감시해야 하는 흉악 범죄자더냐? 내가 며느리 너한테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도 아닌데 어찌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고 의심한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며 춘천에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해 방 안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뒤늦게 휴대폰 알림을 보고 회사에서 일도 팽개친 채 미친 듯이 달려온 저와 남편. 성우가 차가운 거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매달렸지만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시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동 학대범이나 도둑으로 의심하지 않고서야 어찌 늙은 어미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해괴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뼈마디가 부스러져 길바닥에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너희 집 문턱을 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머니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 닫고 떠나신 뒤 집안은 찬바람만 쌩쌩 부는 겨울 벌판처럼 쓸쓸하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한 천하의 악독한 불효자, 며느리가 되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남편 성우 역시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죄책감에 한숨 줄기를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정막만 무겁게 흐르는 텅 빈 거실에서 문득 바닥에 깨진 채 뒹굴고 있던 홈캠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성우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말없이 그 카메라를 주워들었습니다. 혜경아, 우리 홈캠 애플리케이션에 자동 저장된 지난 사흘 동안의 클라우드 녹화 영상을 한번 돌려보자. 도대체 어머님과 아이들이 낮 동안 이 거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놓친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라도 해야겠어. 이대로는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어플에 수동 저장, 폴더와 사흘간의 실시간 녹화본을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지도 못한 진짜 진실을 목격한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대성통곡하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월요일 오후 2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데려온 뒤 무릎 관절이 몹시 아프신지 연신 손으로 다리를 두드리며 힘겹게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바지를 힘겹게 걷어 올리는데 퉁퉁
부어오른 무릎 주위에 허연 파스가 빈틈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혜경은 그 눈물겨운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입술을 깨물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후 9살 큰아들 민희가 방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가운 물수건을 가져와 할머니의 야윈 다리를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지? 내가 얼른 멋진 어른이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머니 다리 안 아프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 보내줄게. 내가 안마해줄게. 그러자 시어머니는 민희를 품에 꼭 안으시며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얼른 훔치셨습니다. 우리 예쁜 민희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옆에 있어서 하나도 안 아프단다. 우리 소중한 강아지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온몸에 통증이 싹 달아나. 우리 찬이랑 민희가 바쁜 엄마 아빠 걱정 안 시키고 이렇게 착하게 굴어주니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안해할까봐 숨겨왔던 진심을 거실 바닥을 청소하시며 혼잣말로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혜경이 밖에서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회사 일 열심히 하려면 내가 이 집안이라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편히 쉬게 해줘야지. 늙은 내가 힘들다고 엄살 부리고 내색하면 우리 착한 며느리가 마음 불편해서 일이나 제대로 손에 잡히겠어. 내가 조금만 더 몸 움직여 고생하면 되지. 우리 며느리 혜경이 힘내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녹화 화면에서는 6살 작은 아들 찬이와 9살 민희가 홈캠 카메라 바로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바짝 밀착시키는 귀여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이가 카메라 구멍을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에서 무서운 사장님한테 혼나느라 진짜 힘들지? 우리 오늘 할머니가 만들어준 시금치나물이랑 멸치볶음도 투정 안 부리고 다 먹고 엄청 착하게 잘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단 1초도 하지 말고 회사 대장님 노릇 멋지게 하고 이따가 밤에 엄청 일찍 만나자. 엄마 아빠 우주만큼 사랑해. 찬이는 카메라를 향해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손가락 하트를 대여섯 번이나 발사하며 거실에서 신나게 엉덩이 춤을 췄습니다. 형 민희 역시 동생의 어깨를 꽉 쥐며 카메라를 향해 든든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가 우리 학교 갈 때 양말도 예쁘게 신겨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듬뿍 챙겨주셨어. 우리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와요. 우리가 밤에 집에 오면 효도 안마 100번 해줄게. 힘내라 엄마 아빠. 카메라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우주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와 뒤에서 그 모습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우리 강아지들 잘한다고 손뼉을 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어머님의 고운 얼굴이 화면 가득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더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단순히 손주들을 돌보는 노동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의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체력과 온 영혼을 다해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셨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는커녕 마음 깊이 수치심과 상처를 안겨드린 스스로가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죄스러워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 남편 성우와 저는 회사에 다급하게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춘천행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품 안에는 어머님이 평소 가장 좋아하시던 시장통, 따뜻한 단팥빵 한 상자와 우리 부부의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가득 적힌 손편지, 그리고 홈캠 속에 담긴 천사 같은 영상들이 담긴 태블릿 PC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춘천 어머님의 낡은 빌라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차마 초인종 벨을 누르지 못해 한참 동안 서성거리며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싱크대 앞에 힘없이 서서 찬물을 드시고 계시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왜소하고 굽은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리신 듯한 그 슬프고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어머님의 거친 발 밑에 그대로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슴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감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단순히 애들이 낮에 커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기 싫다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욕심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어머니를 단 1분 1초라도 감시하거나 의심하려는 사악한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습니다. 제발 이 어리석고 철없는 며느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남편 성우 역시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자식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한 불효자들을 벌해줘. 여기 이 화면 좀 봐줘. 찬이랑 민이가 매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편지 쓰고 엄마가 우리 걱정 안 시키려고 무릎 아픈 거 참아가며 거실 청소하시던 모습이 다 들어있어. 우리가 매일 회사에서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흘렸는지 몰라. 엄마, 제발 우리 진심만은 알아줘. 시어머니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파르르 떠시며 아들이 건넨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 무릎 아프지 말라고 외치는 큰 손주의 대견한 목소리와 자신이 며느리의 고단한 사회생활을 안쓰러워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따뜻한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던 시어머니의 깊게 파인 눈가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제 야윈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으시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혜경아. 내가 나이 들어 늙어서 그런지 마음이 옹졸해지고 좁아져서 너희들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가슴에 대못 박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잔뜩 쏟아냈구나. 내 새끼들이 저 험한 세상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데 하루 종일 눈에 밟히는 자식들 모습? 오죽 보고 싶었으면 카메라를 달았겠냐. 내가 미련하게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으니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울지 마라, 내 귀한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저를 가슴 가득 뜨겁게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춘천의 작은 빌라, 거실에는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상처, 갈등의 앙금을 눈 녹이듯 깨끗하게 씻어버릴 만큼 포근하고 위대한 사랑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쳤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 집 거실 텔레비전 옆에는 부서진 렌즈가 깨끗하게 수리된 홈캠 카메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카메라 바로 아래에는 예쁜 노란색 색지에 아이들이 굵은 크레파스로 정성껏 쓴 이정표 팻말이 당당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 소통 우체통? 이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거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드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혜경아, 오늘 우리 찬이가 유치원 밥을 남김없이 한 그릇 뚝딱 비웠단다. 회사에서 영양가 있는 밥 든든하게 잘 챙겨 먹고 기죽지 말고 힘내서 퇴근하거라. 사랑한다, 며느리. 우리 아이들 역시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카메라 앞으로 가장 먼저 쪼르르 달려와 할머니와 함께 손가락 하트를 날리며 오늘의 소소한 비밀일기를 자랑하곤 합니다. 홈캠 카메라는 더 이상 사생활 감시의 어두운 도구가 아닌 우리 소중한 가족의 마음과 마음을 가장 가깝고 따뜻하게 이어주는 신뢰와 사랑의 소통 우체통이 되었습니다. 호기심 사연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 들려드린 이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가족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벌이라는 고단하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예의, 그리고 변함없는 깊은 신뢰를 잃지 않고 끝내 더 큰 지극한 사랑으로 화해를 이뤄낸 이 가족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결말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감동을 선사해 드렸다면 저희 호기심 사연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응원 한 번이 앞으로 더 감동적이고 시원한 참교육 실화 사연을 찾아 대본으로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재산은 믿음과 사랑이다라는 따뜻한 다짐의 한마디를 남겨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 여정을 다 함께 격려해 주세요. 늘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신뢰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사이다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저희 호기심 사연이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